사실 서울시에는 택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뭐 서울의 마지막 택지라고 하면 마곡지구인데 거기도 지금 아직도 안 들어왔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하지 않는 이상 전면 철거하지 않는 이상 공급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공급 부족을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제2차 이제 수도권 공급 계획 발표를 하게 됩니다. 도시재생과 이제 역세권 개발 이런 지역으로 이제 선정을 해서 공급을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발표하기 전에 뭐 3기 신도시 발표가 먼저 있었죠.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그래서 이제 뭐 하남 교산뿐만 아니라 왕수, 뭐 과천, 그죠? 인천 계양 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조금 외딴 지역으로 좀 많이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 또 여름 되면 또 2차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서부권이나 이제 서남권 쪽으로 발표가 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정부나 서울시에서도 인정을 했죠. 서울의 집값 상승하는 건 뭐 공급이 부족하다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기 신도시를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온 대책이에요. 대책이에요. 그래서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이 막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잘 쓰지 않는 유휴부지나 아니면 공유부지 이런 가용 부지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발표 자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보통 서울시에서는 한 적정 물량이 한 해에 한 3만 호 정도가 이제 좀 적정 물량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발표한 공급 물량 보면 총 40곳으로 선정을 했고요. 1차, 2차 다 선정을 했어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또 26,000 가구를 이제 26,000호를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물량이지 않냐. 그리고 일시적으로 한 지역에 다 몰려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전 지역에 다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 수도 굉장히 적어요. 실제로 굉장히 많이 적고 요 서울 도봉구 노원구가 가장 많네요. 4,000 가구 정도. 도봉 성대 야구장이 어디죠? 여기가 이제 뭐 도봉역 바로 옆에 이 야구장을 이제 가용부지로 해서 이제 아파트를 짓겠다. 그리고 광원 역세권, 그래서 역세권 개발함으로써 주택 공급하겠다. 아마 광원 역세권 쪽으로 한 2,000세대가 넘게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은평 수생 역세권, 그래서 수생역 쪽으로도 뭐 2,000가구 이상 들어갈 예정으로 있고, 그리고 뭐 강남구 동부도로 사업소죠. 이쪽에도 마찬가지 뭐 한 2,000가구 정도 들어올 예정이고, 뭐 강서구도 서남물재생센터나 이런 유휴부지를 좀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차장 부지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보시면 이제 서울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심 이내에 있는 이제 이런 군부대 뭐 이런 부지들을 좀 이용을 하겠다. 그래서 이런 군사로 사용했던 이 아파트 부지를 이런 주택단지로 조성을 하겠다라는 발표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예시가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002,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사실 LH, SH에서 임대사업차로 해서 맞는 계획들이고요. 그리고 이런 도심 내에 있는 국공유지도. 그래서 이제 이런 2차 수도권 공급 계획을 발표를 했죠. 근데 이제 공공임대 아파트가 공급이 많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민간 아파트의 공급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서울시 대책에 따르면. 그리고 기반 시설이 좀 열악한 이 저층 노후도가 심한 지역들을 이제 뭐 주차장이 또 뭐 건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도로를 넓힌다든지 아니면 뭐 공원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도시재생 사업도 있는 반면에 경제 기반형 재생 사업은 이제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용적률을 대폭 상향시켜 주겠다. 그래서 용적률을 올리는 대신에 한 50% 정도는 당연히 공공임대로 채우겠다라는 이제 발표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지금 발표하신 이제 이 내용들의 들은 이제 역세권이 거의 다 아니었죠. 그래서 이 소규모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파급력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서울시에 이제 코레일들이 있죠. 코레일 역세권 개발을 좀 많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이제 대규모 면적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 가용 부지는 어딜까 엄청 고민을 해보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차량 기지. 요거 말고는 사실 대안이 될 수 있는 거는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어디로 경기도권으로 이제 뭐 이전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이 지역에다가 이제 복합 시설을 이제 개발을 하면 굉장히 큰 파급력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 이런 면적들이 한 못해도 20만 제곱미터 이상은 돼요. 마곡지구보다 클 수도 있어요. 그 정도의 급 정도는 돼야지 어느 정도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시는 이런 부지들을 이제 개발을 유도를 막 하려고 하죠. 땅이 없다 보니까 이런 가용 부지를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누가 반대하죠? 네. 이전하는 그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대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산먼지나 아니면 소음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뭐 진동 이런 것들이 좀 혐오 시설이죠. 이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약간 뭐 창문만 열면 좀 지하철 소리가 굉장히 커요. 막 끽끽 소리 나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협상이 조금 문제가 좀 어려워지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권도 갑자기 이런 혐오 시설을 우리한테 주니까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죠. 대신에 이제 윈윈 하자 해서 너네가 이제 우리 이런 혐오 시설을 주면 그만큼 우리한테 교통을 확충을 시켜줘라. 이런 개선을 원하는 경기도권의 또 이런 이해관계가 좀 많이 얽혀 있는 관계로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들도 있고요. 제가 이거를 2009년도 서울시 자료 수집하다 보니까 발견한 건데 서울시 복합역사 협의 기준점을 명시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자역사 개발 사업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이제 복합역사 개발 사업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떻게 할 것이다, 해야 된다라는 이제 기준을 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사업 현황을 보면 사업이 2009년도 때 이제 완료가 된 게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신촌역은 이미 사업이 완료가 됐어요. 민자 사업이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건설 중이었던 게 이제 4개소가 있죠. 왕십리역 끝났죠. 청량리역 끝났습니다. 창동역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 안 되고 있죠. 노량진역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요 2개 그리고 계획을 이제 계획 중으로 이제 발표를 한 게 7개역입니다. 그래서 서울역 북부, 서울역은 우리는 남부 북부로 나뉘어집니다. 워낙 부피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남부는 이미 뭐 민자가 다 들어왔죠. 근데 북부는 지금 아직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역 북부, 용산 역세권, 역세권은 다 됐죠. 용산역은 다 들어왔고, 성북역이 어딜까요? 그렇죠, 광운대역. 그래서 광운대역, 수생역 안 됐고, 구로역 안 됐습니다. 그리고 홍대역, 공동역은 됐죠. 그래서 소규모로 됐습니다. 얘네는. 그래서 실제로 안 된 역사들을 보니까 수생역, 구로역, 뭐 광운대역, 서울역, 북부, 뭐 창동역, 노량진역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 기준을 보니까 민자 역사뿐만 아니라 얘네의 공통점이 있어요. 차량 기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차량 기지가. 그래서 이 역사 주변에 다 차량 기지가 있다. 그래서 약간은 조금 지지부진했던 사업체가 그런 이유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저는 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요거 이제 된 것들입니다. 된 것들. 된 것들. 민자 역사가 된 것들. 그래서 된 것들이고 이제 남은 것들이죠. 남은 것들. 5개 역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구로역, 광운대역, 창동역, 서울역 북부, 노량진역. 이 일대로 지금 앞으로 민자 역사가 추진 중에 있는 역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걸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구로역을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차량기지죠, 차량기지. 그래서 굉장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뭐 지식산업센터나 뭐 컨벤션 및 호텔, 뭐 주거시설 이런 복합시설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 가산 구로 여기 이제 뭐가 있습니까? 지벨리가 있지 않습니까? 1단지, 2단지, 3단지까지 있습니다. 근데 3단지가 요 바로 밑에 있어요. 그래서 3단지의 배후 지역으로서 조금 거점으로서 지식산업센터가 좀 설립될 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서남권에 대한 지역 경제의 거점을 만들 예정으로 있고 그렇게 이제 육성을 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벨리에 지원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들겠다. 지벨리에는 지금 한 9천여 개의 회사와 뭐 한 약 16만 명의 고용 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경제가 굉장히 많이 활발해졌죠, 사실.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지역 아니었습니까? 공업사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좀 지저분했던 지역인데도 많이 엄청나게 개선이 됐다. 근데 이제 마곡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좀 떨어지긴 해요,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 좀 떨어지고. 그래서 주거도 한 2,000세대 이상은 들어갈 예정이다. 예정이다. 그래서 지금 요쪽이 이제 구로 1동이에요. 구로 1동 아파트들이 다 몰려 있고 여기가 이제 구로 2동이고. 그래서 사실 요 구로 1동 아파트들 모여 있는 지역에는 다 주거 단지로 만들겠다. 주거 단지로. 그리고 요 단절되어 있던 요 밖에 이제 구로 2동 쪽으로는 이 산업센터나 뭐 이런 호텔 시설들이 이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앞에 연예인 아파트 앞이죠. 여기 이제 연예인 아파트인데 요 앞에 역사가 신설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1호선을 여기다 갖다 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로역 차량기지가 이전이 되면 이쪽으로 역사 신설 예정으로 있고 그리고 아예 단절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래서 저기 구로역이나 위쪽으로 올라가야지 이제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지하도를 연결을 시켜주겠다. 지하도 연결을 해서 사실 이렇게 좀 단절되어 있던 이 지역을 좀 많이 개선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차량 기지를 어디로 이전을 할까요? 어디로? 네, 그렇죠. 노은사동으로 이전을 합니다. 노은사동. 그래서 노은사동은 이제 광명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이제 까지 이제 준공 계획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요구들이 있어요. 요구들. 광명시의 요구들. 그래서 차량기지 지화해달라. 차량기지 지화해달라. 지금 엄청나게 사업 발표를 했는데 엄청나게 반대를 해서 좀 지금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광명시에서 반발이 너무나도 셉니다. 그래서 대신에 요구 조건을 들어줘라. 요구 조건을. 그래서 차량 기지가 보통 지상에 있죠. 지상에 있는 걸 지하화로 해달라. 땅으로 묻어달라. 그래야지 뭐 먼지나 뭐 소음 이런 것들이 안 들리기 때문에 지하화로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구로역이 있죠. 구로역. 구로역 1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 철산역, 그죠? 철산역. 철산역의 한정거장. 그리고 여기 이제 하안동이에요. 하안동. 하안동 재건축 여기 아파트들, 주공 아파트 있는데 우체국 사거리 쪽에 또 노선이 하나가 신설이 됩니다. 그리고 요 노은사동 쪽으로 넘어오시면
바밀로 사거리 쪽으로 해서 차량 기지가 이제 예정지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총 하나, 둘, 세 개 노선인데 광명시에서는 안 된다. 야, 2개 노선 더 해달라. 그래서 현충공원 삼거리 쪽에 하나를 더 얘기를 했고,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와서 하안동 쪽으로 해서 가리대 사거리 쪽으로 이쪽으로 이제 또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시나 국토부에서는 아예 안 된다. 반발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지금 좀 얽혀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체국 사거리 쪽에서 구로역까지 가려면 버스 타고 또 이동을 해야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지금 철산주공 지금 다 재건축 시작하고 있고 다 여기 구시가지 쪽에는 이제 재개발 들어가고 있는데 하안동 쪽은 이제 교통편이 좀 열악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다 반겨요. 반기는데 사실 이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나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다 반대가 심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해관계가 좀 많이 얽혀 있고, 그래서 이렇게 5개 노선을 하는데 우체국 사거리에서 구로역까지 가려면 시간이 한 35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요거를 여기 신설됨으로써 한 7, 8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엄청나게 반길 수밖에 없어요. 하안동 사시는 분들은. 그리고 운영 간격이 보통 배차 간격이 사실 우리 한 지하철 한 2분, 3분 조금 1호선 같은 경우에 늦으니까 한 5분 정도 걸리죠. 근데 요거는 좀 배차 기간이 좀 길어요. 지선으로 뽑다 보니까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그러니까 요거를 단축시켜 달라라는 얘기죠. 단축시켜 달라. 그리고 사실 제2 경인선이라고 해서 저기 인천 쪽에서부터 연수구죠. 그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수인선을 타서 이쪽까지 옵니다. 이쪽까지 와서 구로역까지 연결되는 이 노선을 이제 제2 경인선인데 이게 지금 아직 예타 시작은 안 했어요. 그래서 예타 대상인데 성악동에서부터 구로역까지 시간이 보통 한 1시간 30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완성이 되면 인천에서 구로역까지 30분이면 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천이 좀 이게 많이 생기게 되면 인천이 좀 수혜 지역이다. 수혜 지역이다. 요 신도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호선도 추진을 하고 있어요. 2호선이 부천이 또 2호선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부천 쪽으로 신정동에 있는 이제 신정 차량 기지가 또 이전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천으로 넘어가는데 부천에서는 또 반발이 심하죠. 못 들어오게 하죠. 그래서 이제 인천이 청라 쪽에서 우리가 받겠다. 대신에 요구 조건이 있어요. 2호선 이거 땡겨달라. 이거 땡겨달라. 그 요구 조건이 있는데 지금 일단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 있고. 그리고 이제 요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의 이제 시세예요. 해서 얼마만큼 이 주변에 시세가 많이 올랐는지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신길 뉴타운입니다. 신길 뉴타운. 뒤편에는 해제가 됐죠. 16, 15 이런 4구역, 2구역, 1구역 이런 데들은 다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앞면으로는 보라매역이랑 신풍역 바로 뒤편으로 여기는 이제 2020년 내년에 이제 또 입주 예정으로 다 잡혀 있어요. 이 지역에 지금 레미안 ST움이 있죠. 7구역입니다. 7구역. 여기 이제 2017년에 이제 입주를 했는데요. 33평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이제 1번 분양가가 5억 5천이었어요. 5억 5천. 1년 사이에 지금 얼마만큼 올랐습니까? 2배가 올랐어요. 2배가. 11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P가 지금 한 4억에서 5억 정도 가요. 네, 5억 정도 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조합원 분양가 살려면 한 9억에서 9억 5천 정도 들어갑니다. 10억 가까이 가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다. 이 신길동 이거 사실 한 2014년 이쯤 기점을 해서 이 P도 없던 거예요. 이거 마이너스 P 있던 거예요. 사실은. 네, 이거 P 아무리 높아봤자 5천밖에 안 됐거든요. 이거 엄청 올라간 거예요. 네,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빌라 조그만한 거 하나 매수하고 묵혀놨더니 난 P 이렇게 가져갔더라. 자랑하는
주변인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변모할 예정으로 있고 또 요 신도림 쪽으로 해서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 이제 수립이 되어 있죠. 구로역까지. 네, 이쪽에 보시면 이제 이편한 세상 뭐 4차가 이제 거의 뭐 대장이죠. 여기 이제 2003년 좀 오래됐어요. 연식은 좀 오래됐지만 이게 1년 전 평균 시세가입니다. 이게 이제 8억 5천인데 지금 11억까지 갑니다. 11억까지. 예, 엄청난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요. 엄청난 상승률. 그리고 뭐 마찬가지 아까 분양가 말씀드렸다시피 5억 5천이었던 게 지금 시세가 9억 5천까지 가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누구는 5억 받고 팔고 누구는 5억 주고 사는 겁니다. 5억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또죠, 사실. 근데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는 아시다시피 재개발, 재건축 아니면은 답이 없거든요. 아까 앞선에 보셨다시피 뭐 유유부지를 뭐 한다든지 사실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특히나 이 강북 지역에를 좀 노후된 지역들 좀 염두에 보시고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다가 선투자하는 경우를 좀 염두에 두셔야지 나중에 언젠간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좀 많은 이득을 보실 수가 있다. 요거 이제 아까 죄송합니다. 요거 이제 제가 좀 바뀌었는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요거예요. 여기 이제 홍대 입구에서부터 DMC, 가양 이렇게 원종 이게 부천이죠. 원래 원종에 이제 차량 기지를 이전을 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이 부천에서 엄청나게 반대가 심하죠. 지금 심하고 그래서 이제 청라 쪽에서는 본인들이 가져가겠다 해서 2호선 연결해라. 그러면 우리가 안겠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까치산역 지선이죠. 신도림에서 까치산역도 연결시켜주겠다. 2호선 연결시켜주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저 인천 쪽에 보시면 이쪽으로 뭐 연수구 쪽 뭐 이런 데 쪽 동인천 쪽 이렇게 보시면 동인천부터 시작해서 이제 급행 열차입니다. 1호선 급행이에요. 급행. 그래서 45분 기존 45분 걸리는데 지금 급행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30분으로 구로역까지 갑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이동 가능하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수인선 여기 수인선을 딴 다음에 연수 쪽 지나간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쪽으로 이제 뭐 3기 신도시는 아직 미확정인데 뭐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쪽으로 이제 차량 기지가 이전 예정으로 있고요. 청학동에서 구로역까지 간다면 지금 현재 1시간 10분 걸려요. 1시간 10분. 근데 이게 연결이 된다고 하면 20분 만에 옵니다. 20분 만에. 그러니까 인천시에서는 엄청난 수혜 지역으로 그러니까 인천이 2호선 우리 받겠다예요. 혐오시설 줘라. 대신에 연결시켜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청라 쪽에 또 7호선도 있죠. 얘기들이 나오는 게. 그래서 차량기지 주변에 이렇게 있습니다. 차량기지 주변에. 이게 이제 차량기지 예정지인데요. 그리고 앞에는 이제 발전소가 있고, 뭐 노은사동 조그만한 동네예요. 조그만한 동네고, 여기 이제 요 오른쪽 편에 이제 뭐 공공주택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한 5천 세대가 들어와요. 바로 옆에 또 주택이 있어 한동인데. 근데 여기 사시는 분들이 반대가 좀 심하죠. 심하죠. 1km밖에 안 돼요, 거리가. 그러다 보니까 아예 못 들어오게 지금 막고 있습니다.